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태, 이 일이 앞으로도 상당 부분 어쩌면은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지루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인, 증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때마다 이제 갑론을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런 점을 하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가령 여러분 친구분 중에 혹은 친지나 가족분 중에 그런 분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이재명을 두둔하거나 역성든 분이 있으면 딱 한마디로 그분의 논리를 깰 수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무죄라면 김만배도 무죄란 말이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무죄라면 유동규도 무죄란 말이냐, 이러시면 됩니다. 아마 저쪽에서 차마 자신의 말을 이어가지 못할 겁니다. 모든 범죄에는 단독 범행이 있고 집단 범행이 있습니다. 대장동처럼 무려 8천억, 아니 전체를 다 합하면은 1조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천문학적 금액이 매우 수상스러운 흐름으로, 매우 수상스러운 결정 과정으로, 매우 수상스러운 마지막 곡까지 흘러들어갔다면 한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1조 원은커녕 10억만 움직이려고 해도 단독 범행으로는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 범행에는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습니다. 범죄에도 주인과 하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의 주인은 주범, 하인의 역할을 한 사람은 종범, 이러는 겁니다. 주범과 종범이 있는 겁니다. 거의 책임과 역할이 비등비등했다 그러면은 공동정범,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대장동 사태, 주범은 누구고 종범은 누구일까요? 그냥 한눈에도 알아볼 수가 있지요. 최종 결재권자, 그 사람이 주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심부름하고 돈심부름하고 이랬던 사람, 종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심부름, 돈심부름 했던 사람은 유동규.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이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김호수 검찰총장이 있었을 때 그때의 수사검사들의 결론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단독 범행이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동규, 원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분당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초창기의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운전기사도 2개월 했댔지요. 그러다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이재명을 위해서 의형제도 맺고 도원결의도 하고 우리가 이재명을 딱 꼭 당선시키자, 이렇게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단독 범행, 주범이고 이재명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만약 이재명을 역성들거나, 이재명이 그래도 성남시장으로서 일은 잘했지, 아이고 경기지사로서 일은 잘했잖아, 내가 그때 성남 시민이고 경기도 주민이었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분이 만약 혹여라도 가까운 데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꼭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재명이 무죄? 그러면은 유동규도 무죄, 김만배도 무죄, 다 무죄, 다 풀어놔야 되겠네. 성남 시민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었다면 성남시에서 모든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
SPC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한 길목길목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성남시장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결제 사인을 한 그 인허가 서류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시행업자를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 결제를 마지막으로 했던 사람이 다 이재명인 겁니다. 그런 이재명이 무죄라면 김만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인허가 다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 사업일 뿐인데 그 사람들이 뭐 서류에 하자가 있겠습니까? 유동규는 저쪽에 가서 김만배한테 돈 타다가 이쪽에 가서 이재명 시장 측에게 전달을 하고 그쪽에서 받은 또 명령 갖다가 김만배 일당에게 전달을 하고 당나귀처럼 왔다리 갔다리 했던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당나귀가 단독 범행이다? 당나귀가? 당나귀 주인은 무죄고 당나귀가 범인이다? 대장동 사태에 있어서 당나귀 주인과 당나귀를 구별해야 됩니다. 마약 밀매꾼들이 이 마약 총책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을 생산하는 쪽에 총책도 있고 판매하는 쪽에 총책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얽혀있는 그 그물망 속에서 마약을 뭐 소량 또 다량 이렇게 운반하는 운반책을 뭐라고 하냐면 당나귀라고 합니다. 당나귀. 당나귀는요 소모품일 때가 있어요. 소모품. 경찰에 만약 붙들리면은 딱 꼬리 끊게 해가지고 모르는 놈 해버리는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대표도 모르는 사람, 기억 안 나는 사람,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사람 이런 말 입에 달고 살았지요. 다들 운반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당나귀였던 겁니다. 이재명 중심으로 보면은 당나귀 1번, 당나귀 2번, 당나귀 3번, 당나귀 4번, 당나귀 5번 그놈들이 경찰에 붙잡히고 검찰에 포획되고 그러면은 나 그 모르는 당나귀야. 저 당나귀 주인 다른 데 가서 찾아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에 항변을 하면서 적법한 수사와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고 검찰권 남용이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되묻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적법한 수사와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고 검찰권 남용이고 국가 권력 남용이다 그랬던데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정당한 시장 권력 행사였냐? 시장 권력 남용이고 시장 권력의 남용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너는 정당한 권력 행사였고 시장 지금 검찰 권력은 남용이고 성남시장 이재명의 성남시장으로서의 권력 행사는 정당했군 합리적이었고 단군 일에 칭찬을 가장 많이 해줘야 될 그런 행사였군. 주어진 권력을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 정적 제거를 위해 권력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이 이야기도 이재명 시장한테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주어진 시장으로서의 권력을 시민과 성남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 자기의 선거 출마 자본금을 위해서 권력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김만배 일당들에게 넘어가는 돈 범죄 수익 2070억 몰수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범죄 수익 1000억 원을 추가로 몰수를 해서 전체 다 합하면 2070억. 그래서 그동안 새어나간 돈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물론이고요. 그 가족들, 그 가족의 개인 계좌, 부동산 이런 거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에게는 1270억 몰수, 추징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범죄 수익 몰수 그리고 추징 보전 이것을 법원이 검찰의 요구를 법원이 다 인용해 줬어요. 그렇게 하셔요. 부동산에도 있고 차량, 채권, 수표 이런 것들에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만배에게는 대장동 이제 이 음모를 꾸미기 이전부터 김만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습니다. 대장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재산이 있지만 그러나 추징금 부과를 할 때 그 기존에 있던 재산 속으로 대장동 범죄 수익금을 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김만배의 개인 재산까지도 다 추징 보전을 해놨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의 누나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붙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사들였다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집이 있잖아요. 그 집 19억을 사들였다는데 그 집도 추징 보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 특히 김만배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김만배의 돈 1124억 이걸 이제 몰수 추징 보전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국민 정서상 또 법리 이 형량 적용을 할 때 당연히 부당 수익은 환원을 시켜야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효과는 김만배의 심경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김만배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김만배에게는 사실은 뭐 징역을 10년 살든 뭐 20년 살든 어떻게 보면 믿는 구석이라고 한다면 자기 가족들, 자기 뭐 와이프, 애들을 위해서 수천억 원의 상당의 이 수익, 이게 믿는 구석이었거든요. 믿는 구석. 근데 이걸 탈탈 털려서 다 빼앗긴다. 이제 이러면 마음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이재명 측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마음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장동 사태 이후에 새로 생긴 범죄 수익은 물론이려니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들, 가족 부동산까지 추징이 되면서 김만배에게도 모종의 신경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측도 해보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을 사실은 체포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40%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재명이 체포되지 않는다면 김만배도 당장 풀어줘라. 이재명이 무죄라면 김만배도 무죄란 말이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네,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